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시장 트렌드를 좀 준비해 봤고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신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황성재라고 하고요. 원래는 퓨처플레이라는 스타트업 보육 엑셀러레이터를 공동 창업을 하고 이제 파트너로서 그간 5년 동안 IoT, 웨어러블,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과 같은 새로운 신기술에 계속 투자와 보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굉장히 큰 이런 파도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고요, 확인을 하게 됐고요. 이런 어떤 변화를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X라는 그런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고, 이 파운데이션 X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와 보육을 하는 그런 업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혹은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어떤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X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라운드 X와 저희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라운드 X는 저희 퓨처플레이의 CTO였던 이제 한재선 박사님이 카카오의 자회사로 이제 옮기셔서 대표가 되셨고,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 그라운드 X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런칭하는 일종의 이제 플랫폼 기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에 투자를 하고 보육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X들이 있지만 저희의 X는 엑셀러레이터의 X로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1번부터 n번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하듯이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각 저희가 한 17개 정도의 스타트업의 보육과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한 17개 정도를 투자를 했으니까 꽤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독 블록체인 쪽에 X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펀디X, 그리고 뭐 제로X, X스퀘어, 10X, 탤런트X 뭐 이런 굉장히 X들이 많은데 저희의 X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퓨처플레이의 자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퓨처플레이는 그간 다양한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를 해온 국내 유일한 그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스코랑 네이버, SK 플래닛, LG 일렉트로닉스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와 SM 엔터테인먼트, 휴맥스, LG DNS가 LP로 있는 그런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의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오고 있고요. 파운데이션 X는 올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생 회사이지만 이제 저희가 그간 만들었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까 보셨던 그런 리얼월드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실태계에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같이 접목을 해서 실세계와 블록체인 세상을 이제 좀 더 연결하는, 네, 그런 형태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왜 블록체인 그런 업계로, 블록체인 세상으로 뛰어들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ICO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법론이 발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피앗 형태, 이제 법정 화폐 형태의 투자를 위해서 종이라고 하죠. 이 물리적 종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직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 그 절차를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이 투자의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냥 상대방 주소를 보고 그 주소에 컨트랙을 인지한 다음에 그 컨트랙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특정 그
그 스마트 토큰을 전달하게 되면 그들의 토큰을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서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투자의 어떤 스킴과 방법론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투자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하는 그런 엔티티인 경우에 굉장히 큰 어떤 혁신적 경험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ICO 혹은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신산업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뛰어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시드머니 투자보다 이제 ICO를 통한 시드머니 투자가 훨씬 더 커지게 됐고요. 이것은 이제 2017년 쿼터 2 이미 작년 이맘때쯤에 달성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O를 통한 그런 투자 금액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ROI를 생각할 수가 있죠. 투자금에 따른 수익률을 이제 이런 퍼센티지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는 게 NXT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1000만, 10만, 100만이죠. 299만 2616배의 배수가 아니죠. 퍼센티지의 상승률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브라이트 사이드죠. 굉장히 밝은 그런 형태의 자료를 보신 거고요. 사실상 이제 올해가 되면서 이 전체의 어떤 거품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더리움의 US 달러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가장 큰 피크를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낮은 형태의 가치로 수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거품이 만들어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자는 이제 이런 그 거품이 지나가면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과 어떤 투자 생태계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건전한 어떤 입장에서 투명하게 계속해서 도전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거품을 거쳐서 어떤 새로운 그런 혁신들이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행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over promise under delivery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수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었으나 그 미래를 실시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일명 스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100을 이제 ICO를 통한 투자금이 유치가 완료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중에 약 8%만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요. 그 말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이낸셜 게인, 그 투자 수익 환수를 이제 약 8%만 가능한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전체 100에서 3.8%만이 상장 이후에 시총을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이어나가더라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약 100개 정도에서 4개 정도만이 지속 가능한 그런 가치를 가져가더라라는 그런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프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간 뭐 한 100여 개 스타트업에 작게는 1억 많게는 5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액셀러레이팅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개 정도에 100개를 투자를 하면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성공을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승률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고무적인 그런 수치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바라봤을 때 현재까지 블록체인 어떤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 다음과 같은 이제 슬라이드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블록체인은 약 3가지 정도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기술 레이어입니다. 이 기술 레이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컨센서스 알고리즘,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가고 분산된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죠. 뭐 다양한 그런 랭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랭귀지를 쓸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인테그레이션 할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레이어가 이 블록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저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요소는 굉장히 특이한 요소입니다. 이걸 거버넌스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커뮤니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만들어진 프로토콜 위에서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직을 커뮤니티 혹은 토큰 이코노미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전달할지, 예를 들면 토큰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지를 이제 고민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이 테크놀로지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중요성에 기반한 이제 고버넌스 레이어가 블록체인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티밋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보팅을 하고 내가 적힌 글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디보팅을 받게 되고 좋은 글들을 모았을 때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또 위트니스 입장에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컨트리뷰션 나의 어떤 에너지를 쓰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문제없도록 발생하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바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토큰 이코노미를 포함된 그런 레이어를 거버넌스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는 혹은 저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만으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슈런스 서비스를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실제 리얼월드에 있는 여러 가지 인슈런스 컴퍼니와의 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컴퍼니와의 어떤 영업은 어떻게 담당을 할지, 그들과의 어떤 거래는 어떻게 담당을 할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실행 유닛이 필요합니다. 그 인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코퍼레이션의 어떤 실행을 저희는 비즈니스라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어떤 그 플랫폼에 있어서도 이 비즈니스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저희 조직이 이 영역을 좀 지원해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운데이션 X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젊은 분들의 그런 스타트업들의 시도들이 있는데요.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킥스타터, 인디에고고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에 제가 베킹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를 해저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투자만 받고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도냐면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베킹,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금이 바로 그 프로젝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보면서 굉장히 진행 사항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보팅을 해서 그 투자금의 일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어떤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킥스타터나 인디에고고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사실 사용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명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사용자가 리플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모두 다 증명을 해서 사용자들의 아이디어가 적용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플래츠캠프라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에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즈라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불균형에 대한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블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이나 웹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초보자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그런 그 표현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공지능 전문가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 그리고 인포비즈 전문가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이 블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ICO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은 고래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를 이제 지갑별로 추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인포비즈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어떤 특정 ICO라든지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한 리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중앙화된 리뷰에 비해서 좀 더 민주적인 그런 리뷰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리뷰잉 시스템, 이러한 애널라이즈 시스템에도 이런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탱큐브라는 회사가 리버스 ICO를 한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쓰거나 뭐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정보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정보는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블록체인 위에다가 저장을 하고 향후 이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뎁사들에게 토큰을 받아서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의 가치를 쉐어링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수증을 찍어서 혹은 여러분들의 문자 카드를 결제했을 때 나오는 그 문자를 파싱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토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토큰들은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의 뭐 커피 값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페이먼트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바운티라든지 사용자의 어떤 컨슈밍 데이터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사실은 중앙화된 서버에서 이 정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열 저항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스트리밍, 이 컨텐츠의 스트리밍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산된 어떤 웹 RTC로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P2P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다양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서로 연결을 시켜서 사용자는 좀 더 좋은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은행과 그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는 좀 더 효율적으로 렌더라든지 아니면 바로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을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블락이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켜고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행위에 기반한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는 그 가치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앱을 켜고 양념 통닭을 많이 터치를 하는지 아니면은 소스가 묻은 통닭을 많이 터치를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고귀한 데이터인데 사실 그 데이터가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냐면 이 에어블락의 모 컴퍼니인 AB180이 SDK를 어태치를 하고 있고 그 SDK를 통해서 뭐 타겟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가치로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광고 플랫폼을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두 가지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팔 것인가에 대한 의결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정보는 팔기 싫어 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보의 가치가 어떤 금전적인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그 가치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큰 이코노미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 중반 정도가 되면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한두 개 정도는 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인지 알지 못해도 사실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동작을 하는 그런 앱들 혹은 탭들이 이제 내년 정도부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리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그런 모듈을 토크나이즈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권이 하는 다양한 일들을
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확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꺼지지 않는 머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던 그런 무서운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엘리트 분들, 굉장히 좋은 그런 인재분들이 이런 어떤 형태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업계에도 이 블록체인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역량들을 보유한 분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신세계로 들어오셔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미미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저는 거래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의 어떤 토큰이나 어떤 그 코인들이 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2019년도 한 내년부터는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왔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모든 사람들이 적용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그 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투자와 보육을 해오면서 느꼈던 이 시장의 어떤 변화, 어떤 변화의 기조들, 변화의 방향들을 뭐 한 5가지 정도의 인사이트 정도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감이 되시면 이제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공감이 안 되시면 끝나고 따로 이제 저와 디스커션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2018년도 쿼터 2죠. 네, 한 3개월 정도치의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숫자가 ICO를 통해서 모금된 전체 총합의 모금액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이 2분의 1의 숫자는 뭐냐면 ICO를 진행했으나 100K 달러, 즉 1억 원이 채 모이지 않았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ICO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성공을 했지만 현재는 반 정도는 성공을 하지 않더라. 네, 라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쉽게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 2에 가장 큰 ICO 규모를 나타냈던 10개 프로젝트들을 보면요, 텔레그램, 이오스 같은 형태가 있고요. 올프스라고 이스라엘 기반의 플랫폼 그 기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죠. 하이콘이 이제 9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 기반의 플랫폼이죠. 지핀도 이제 10위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X축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고요. ICO를 진행했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그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 원이 클수록 이제 많은 자금을 유치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게 올프스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약 1,400억 정도가 모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올프스는 아마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가 유치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헥사랩스라는 또 자체 투자 엔티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월드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하이콘이고요. 이 하이콘이 약 30일 정도 만에 약 400억 정도 유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오스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부의 어떤 거버넌스의 이슈 때문에 다양한 그런 디베이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ROI가 높은 건 뭐냐, 리턴이 가장 높은 게 뭐냐, 를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나타낸 겁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1위는 익스체인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 활용이 되는 토큰, 실제 이 토큰을 사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토큰이 사실상 익스체인지 토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익스체인지 토큰이 굉장히
ROI가 높았던 형태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시큐리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에셋 같은 것들의 시도가 ROI가 높았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 당시는 이제 유틸리티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뭐 앞으로 이제 시큐리티 형태의 토큰들이 이제 발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시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제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ICO를 인포비즈 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각 ICO별로 창업을 했던 사람들, 어드바이저 분들을 링크를 시킨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그런 그 집군이 하나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ICO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결돼 있지 않는 ICO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사실상 이제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어드바이저들이 한번 성공을 한 다음에 다른 쪽에 또 기여를 한다던가 연결이 된다던가, 혹은 어떤 창업자들이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어드바이저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어떤 내부의 커넥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왕따 프로젝트거든요. 다른 곳과 접촉이 없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비해서 연결된 프로젝트의 밸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같이 보육하고 있는 라이즈라는 팀에서 이제 인포비즈를 한 건데요. 여기는 코인이고 오른쪽은 이제 거래소입니다. 보시면은 그 높을수록 이제 밝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수의 거래가 일어날수록 밝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차지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거래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굉장히 생뚱맞은 코인 하나만 이제 상장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마 상장 피를 받고 이제 상장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모럴 해저드, 다양한 어떤 시도들, 다양한 그런 변화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통계인데요. ICO를 진행한 그런 프로젝트를 각 국가별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7개 프로젝트로 이렇게 2개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UK,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ICO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9개 프로젝트, 미국은 70개 프로젝트가 2018년 쿼터 2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양권에서 이 ICO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도 57개 정도로 사실은 이제 주변 국가의 ICO가 많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 레지스트레이션을 이쪽에서 하고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팀의 오리진을 봤을 때는 한국 팀들이 약 16개 팀 정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가서 이제 이 ICO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를 이 그 지오그래피컬 디스토션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으나 이제 한국에 적용하지 않고 해외로 가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다양한 산업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거 자료여서 이제 뭐 한정된 그런 섹션이긴 하지만 뭐 미디어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로펌들도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개발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HR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HR 분야, 그리고 유틸리티 분야들, 그리고 뭐 어소시에이션이나 아카데미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디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로컬 파운딩을 위해서 뭐 글로벌리 회사를 설립을 지원해주는 그런 에이전시, 그리고 이제 그 토큰 판매를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5가지로만 딱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5가지의 어떤 저희의 변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블록체인의 다양한 그 변화들이 있지만 이 5가지의 어떤 인사이트는 투자자로서 저희가 그동안 배우고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런 형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개 정도니까 오늘 가실 때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에서 펀드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 사실 등록된 그런 펀드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만들어졌고요.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성공을 했던 젊은 친구들이 이런 펀드를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벤처 캐피탈이나 펀드들이 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앤데르센 호로위츠라는 이제 세계 탑티어 투자 회사가 이제 크립토 펀드를 굉장히 큰 규모로 구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7월 말에 크립토 펀드 한 466개가 이제 설립이 되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도권 내에서 이런 펀드들이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베어 마켓을 반전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권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권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현재의 이런 어떤 베어 마켓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ICO도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ICO가 실패한 모델로 말씀을 하고 있고 저도 일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ICO의 모델 자체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시장에 발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TGE라고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해서 특정 엔티티나 거버넌스 파운데이션이 자사의 어떤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ICO는 이 발행을 할 때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뭐 비트코인과 같은 그 기축 통화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본인들의 어떤 토큰을 배분해주는 이런 행위로 통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형태가 발명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형태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토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 주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퀴티 투자를 하는데 이 에퀴티는 뭐 회사 가치가 100억이 되지만 이 파운데이션의 토큰 가치가 나중에 올라서 1조가 되면 사실은 이 100억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퀴티에 투자를 하지만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이 주식의 가치가 파운데이션의 토큰의 가치와 연결을 하도록 콜옵션을 넣어서 사용자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이 이제 글로벌리 많이 발명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실험적인 견지에서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O 이제 컨버터블 노트 형태로 컨버터블 코인 혹은 이제 컨버터블 에퀴티 형태로 ICAO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가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블로코가 만든 그런 에르고 같은 경우에 IFO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들 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사용성을 기반을 해서 토큰을 배분하거나 아니면 뭐 에어드랍하는 형식으로 이제 무료 토큰을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밋 같은 모델이고요. 스티밋이 토큰을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통해서 팔았느냐, 기관한테만 팔았고 일반 개인들에게는 팔지 않죠. 일반 개인들은 그러면 그 토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 개인들의 노력과 땀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을 쓰고 그 글들을 잘 검색되도록 잘 엮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토큰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CO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토큰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형태를 IFO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익스체인지에 직상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스타트업 가치가 뭐 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사이에 이제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자신의 그 토큰 발행을 이제 ICO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그대로 이제 거래소와 논의를 해서 그 거래소의 토큰으로 바로 상장을 시키는 그런 직상장 형태의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토큰만을 발행을 해서 이제 IEO하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그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드 이펙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토큰을 만드는 경우에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해서 이제 디맨드를 굉장히 올려서 토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다음에 그 토큰 가격을 통해서 다른 곳에 상장을 시키는 뭐 이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STO 이고요.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퀴티와 같은 그런 배당의 어떤 형태를 띈다거나 아니면은 그 거래가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띌 때 보통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큐리티 토큰을 그냥 전방위적으로 아예 선언을 하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최근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도 그런 그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레귤레이션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부분들은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버스 ICO죠. 그래서 다양한 존재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토큰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버스 ICO라고 하는데 저는 리버스 ICO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리버스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회사가 있고 플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그 인코퍼레이션은 사라지고 파운데이션만 남아야 사실 리버스라는 그 얘기가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웬만한 그 리버스 ICO를 하는 프로젝트들은 ICO를 하면서 인코퍼레이션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원래 동작을 하고 있던 그런 주식회사가 있고 이 주식회사가 파운데이션을 어디셔널리 만든 다음에 여기에 플러그인을 해서 이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들이 굉장히 보통의 어떤 시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리버스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ICO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델들도 저희가 뭐 시장에서 봤을 때 다양한 그런 그 복잡성을 띠는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상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ICO로 흥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인 그런 리얼월드의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큰페이 같은 회사들도 실제 리얼월드에 있는 뱅크의 8%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론 같은 경우도 뭐 비트토렌트를 최근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갑회사라든지 보안회사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고 통계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의 인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봤던 통계는 2018년도에 약 180개 정도의 엑싯이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봤는데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굉장히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이제 리얼월드의 비즈니스와 블록체인 생태계 비즈니스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는 ICO가 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웬만한 규모 혹은 웬만한 성공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는 프로젝트는 더 이상 쉽게 자금을 유치할 수가 없게 된다. 반대로 굉장히 크고 좋은 그런 그 프로젝트인 경우는 많은 자금이 몰려서 오히려 풍선 효과로 많은 자금이 모여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트렌드를 이어갔던 게 올해는 이제 거래소 코인이죠. 거래소의 ICO입니다. 그래서 뭐 F코인부터 발현된 그런 마이닝 형태의 거래소가 최근에 또 계속 성장을 하고 진화가 돼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코인 발행 시도로 변화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도 사이드 이펙트가 많지만 어쨌든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의 시도가 된다면 그 끝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ICO 혹은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들이 베어마켓의 형태로 많이 축약되고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건강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좀 더 밝은 그런 블록체인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황성재 대표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